우리 삼보험은 그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쉬워요.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계산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우선은 오늘 할 실손이 있고요. 실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가 있어요. 후유장애. 그 후유장애하고 실손을 해서 거의 배점이 한 50점 가까이 됩니다. 그 전체 100점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술 유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꼭 나오죠. 그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표준약관입니다. 표준약관. 표준약관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후유장애. 후유장애 판정 기준을 써라라고 이렇게 꼭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주차 때는 어딜 하냐면 여기 실손 여기를 이렇게 할 거고요. 오늘 여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여기를 합니다. 후유장애를 하는데 여기는 2주, 3주까지 두 주에 걸쳐 가지고 후유장애를 봐요. 후유장애를 보는데 그 2주차 때는 어딜 보냐면 장애 분류표를 다 주고, 장애 분류표를 다 프린트 해가지고 그 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4교시 동안 신체 13개 부위 장애를 쭉 다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판정 기준 때문에 뭐 많이 나오면 10점, 배점이 여기가 많을 때는 10점, 그리고 적을 때는 5점에서 7점 정도, 이 정도가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도 무조건 나와요. 그죠? 안 나오면 제가 혼나야 되겠지만 무조건 나옵니다.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여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수를 8시간을 할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4주차 때는 요거 말고 계산 문제 나오는 간혹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망보험금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망보험금에서 그 상속분 있죠. 상속분을 계산하는 부분이 시험에 가끔 등장합니다.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근데 지금 안 나온 지 매우 오래됐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기다가 지금 시험 제도가 개선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1차 시험에 민법이 들어오거든요. 아시죠? 아세요? 모르시네. 민법이 들어온대요. 민법이 들어온다는데 그 민법이 만약에 내년에 바뀌어서 민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그 자동차 보험이나 삼보험이나 그다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여기를 볼 여지가 없어요. 그쪽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나올 수도 있어서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보험금 있죠, 그죠? 암보험금 계산하는 부분하고, 여기도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2번 일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여튼 등등등등 이런 문제들 있죠, 그죠? 이런 문제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쭉 섞어가지고 검토하고 문제 풀고, 문제 풀 때는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여튼 오늘은 실손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 여기 배점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간혹 등장하기 때문에 시험이 잘 안 나오고, 여기 실손의료보험이 원래는 한 20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20점, 배점이 20점, 뭐 15에서 20점 정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2019년도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가 배점 30점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의 제일 마지막 문제, 9번 문제가 3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함정이 굉장히 많고 검토해야 될 게 엄청 많았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다. 하지만 나쁜 문제다. 왜 나쁜 문제냐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나쁜 문제. 이 실손의료보험 부분은 그 전국에 있는 보상 직원들, 그 다음에 수험생들 다 합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푼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잘 푸는 사람들은 학원 강사들이에요. 왜냐하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들어갔었으면 뭐 완벽하게 거의 풀겠죠. 하지만 수험생들도 잘 모르고,
더더군다나 실무자들도 몰라요. 이렇게 수기로 써가지고 뭐 통원할 때 이게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근데 문제를 그렇게 내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여기는 배점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2019년도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쨌거나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배점이 약 20에서 25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순수한 계산 문제는 약 한 10에서 15점 정도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 나머지는 얘예요. 후유장애 판정 기준을 써라. 뭐 19년도 같은 경우는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 장애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2018년도는 뭐 나왔어요? 또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 장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같은 부분을 계속 건드렸거든요. 그 뭐 뒤통수를 친 거죠. 보통은 나온 쪽에서는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데 2019년도에 하여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배점이 50점 가까이 됩니다. 45에서 50점. 50점 넘어가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50점 넘어가 딱 50점이었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그리고 표준약관에서는 약 한 10에서 많게는 20점 정도. 10에서 20점 정도. 여기 표준약관은 그냥 약술 문제예요. 뭐에 대해서 쓰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후유장애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도는 후유장애가 정말 유치하게 나왔죠. 그죠? 그 판정하는 의사를 써라. 뭐 재활의학과, 뭐 정형외과, 그죠? 가로넣기로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안 좋은 문제예요. 너무 암기형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안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문제를 내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깡그리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보면 50점, 60, 한 70점 정도 되죠. 나머지 여기에서 20에서 30점 정도가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해나 질병, 특약들 있죠. CI, 뭐 이런 부분들. 근데 2019년도에는 질병 쪽을 거의 건들진 않았어요. 질병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주차 동안 할 부분은 계산 문제 풀이반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여기까지 계산 문제 쪽에서만 검토하고 표준약관은 보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보지 않고 표준약관은 5월 달에 총정리반에 들어가면 표준약관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아주 스피드하게 쭉 한번 다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약술 문제를 드려요. 약술 문제를 한 80문제 정도 드리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다 나온다. 약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이렇게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깊게 암기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 2차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계셔서 요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3분, 5분만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험장에 다 들어가시면 그 2차 시험이에요. 2차 3보험 3교시에 봅니다. 3교시, 1교시, 2교시 끝나고 1교시가 의학, 2교시가 책임근제 보험하고 그다음 점심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3교시에 제3보험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 4교시가 자동차 보험이거든요. 3교시에 들어가면 그 이렇게 A4지로 돼 있는 문제지를 줘요. 문제지는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글자 크기, 그다음에 뭐 다 똑같이 해가지고 문제를 똑같이 드리거든요. 요거 문제지를 주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뭐라고 그러죠? 이거 B4인가? A3인가요? A3는 아니고 B4인가 뭐 있잖아요. 이렇게 A4지 두 개 합친 거. 요거를 한 장을 주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줄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걸 하나 더 줍니다. 이렇게 줄이 거의 있어요. 답안지예요. 얘는 답안지고 얘는 초안지입니다. 초안지 밑에는 수험 번호를 이렇게 쓰게 돼 있고 답안지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있죠? 그죠? 없나요? 답안지는 10개, 10장이 한 묶음이에요. 이렇게 스탬플러로 위에가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이렇게 얘는 한 장, 얘는 한 장이고 얘는 10개인데 11장이에요.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뚜껑에 수험번호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를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을 거 있는 게 나와요. 이거를 10장을 줘요. 뚜껑까지 합치면 11장이거든요. 그러면 문제지를 보고 초안지에다가 작성해서 답안지에다가 제출하는 건데 그 시험이 끝나면 그 감독관들이 걷어가는 거는 문제지는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 이렇게 2개를 가져가요. 2개를 가져가는데 초안지도 검토를 하고 얘도 검토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답안지만 본다. 초안지에다가 좀 틀리는 걸 썼어도 답안지에다가만 제대로 적으시면 상관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채점자가 혼자서 한 사람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걷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뜯어가지고 다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가지고 한 3명 정도가 똑같은 답안지를 나눠가져요. 이렇게. 그리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죠? 예. 답안지를 이렇게 보면 10장이 묶음이라서 이렇게 뭐 이걸 뭘 써야 되나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2개를 주는구나. 줄 간격은 어떻게 하는구나는 이따가 제가 답안지 나눠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수기로 써서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수기로 써서 드리는 이유는 좀 현장감 있게 글씨 이렇게 쓰는구나. 뭐 이렇게 띄어쓰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줄 간격이라든가 옆에 그 여백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답안지를 드렸는데 제가 글씨를 원래 되게 잘 써요. 글씨를 되게 잘 쓰는데 이상하게 답안지에다가 쓰려고 하면 글씨 잘 안 써지더라고. 정성 들여서 쓰면 참 잘 쓰거든요. 근데 정성 들인 답안지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서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기 학원 말고 다른 학원도 상관없으니까 답안지를 구매하셔서 자꾸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 과목 다, 4과목 다. 아시겠죠? 웬만하면 같은 크기의 연습용 답안지에다가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많이 써보셔야 된다. 여기가 아플 정도로. 아시겠죠? 많이 쓰셔야 돼요. 정말로 아플 정도로.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연습할 땐 굉장히 아팠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쓰고 나왔어요. 근데 팔이 안 아파. 여기 안 아파요. 그럼 합격이에요. 정신없이 다 썼다는 얘기, 쏟아붓고 나왔다는 얘기니까. 아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다 아는 건데.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쓸 때는 팔이 아플 정도의 시간이 없어요. 3보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아주 굉장히 촉박합니다. 한 번도 제가 시험을 뭐 한 몇 번 봤었는데 시간이 남아돈 적이 없어요.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글씨를 너무 정성 들여서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요렇고 실손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쭉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풀게요. 아시겠죠? 뭐 프린트 좀 이따 보시고 제가 여기다 좀 몇 가지 적을 테니까 어디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기본형 실손이 있어요. 기본형, 표준형, 표준형이라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약 있죠. 특약형. 요거는 2017년도에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예전 거하고 좀 다르게 기본형, 특약형 이렇게 2가지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아가 가지고 해외 실손을 보셔야 돼요. 해외 실손을 보고 그 다음에 노후 실손. 유병자, 그 다음에 노후 실손.
문제를 보면은 지금까지 기본형은 다시 뭐가 있냐면 표준형하고 선택형이 있습니다. 선택형. 그리고 요거랑 믹스되어 있는 선택형 2라는 상품이 있어요. 2라는 상품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에는 선택형 있죠. 선택형은 현재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아예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그런 거 여쭤보세요. 저기 실손은 막 되게 많은데 유형이 되게 많은데 이거 예전 약관 다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최근 약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아시겠죠? 얘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얘가 어떤 상품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표준형하고 선택형 2인데 현재까지 시험에는 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표준형 위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뭔지 아시죠? 왜냐하면 표준 약관에는 선택형 2라는 상품이 없어요. 선택형 2라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표준 약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특약형 있죠, 그죠? 여기랑 같이 병행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외 실수, 여기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해외 실수는 그냥 껌이에요. 해외 실수는 껌. 그 다음에 유병자, 껌. 노후 실수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하지만 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를 한 문제 정도만 풀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 왜냐하면 현재 그 보험회사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노후 실수는 거의 망한 상품이라서 판매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냅니다. 시험에 안 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표준형 상품은 보험회사의 그 보상하는 범위가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프로요? 80%. 얘는 80%를 보상하고 나머지 20% 있죠, 그죠? 발생된 의료비에서 나머지 20%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선택형은 뭐야? 옛날 선택형은 90%짜리였었어요. 90%에 10%였는데 얘가 상품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표준형, 그 다음에 선택형 2는 얘하고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선택형 2는 급여 부분하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급여의 90%를 보장하고 비급여는 80%를 보장하는 형태예요. 요거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문제에서 선택형 2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온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 풀 수 알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표준형에서 뭐 통원, 그 다음에 2번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오늘 나눠드린 문제하고 제가 여기 그 보여드린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죠? 정리표, 이 정리표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죠? 이해하시고 왜냐하면은 실손의료보험은 이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닌데 그 문제가 이게 함정이 엄청 많아요. 함정. 그 함정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다 함정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약형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도수,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특약.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2019년도에 여기를 건드렸죠. 그죠? 비급여 주사제를 건드렸습니다. 요거만 딸랑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좀 특이해서 그래요. 얘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여기를 건드렸는데 올해는 여기하고 여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합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얘는 3가지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게 몇 프로야?
70%예요. 70%. 그죠? 70% 아닌가? 그죠? 여기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실손은 요거하고 똑같이 쫓아갑니다. 근데 해외에서 발생된 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문제를 풀 때 그 저기 뭐야 실손 의료보험의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저는 그냥 아예 패턴을 그냥 알려드려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크게 2번 있죠. 2번.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통원이 있어요. 통원. 2번을 검토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를 꼭 검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면책사항을 꼭 먼저 성검토를 해라. 면책사항. 면책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진단명에서 면책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먼저 뭐 비만이라든가 요실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실금, 면책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된다고. 날짜고 뭐고 간에 면책사항을 무조건 먼저 검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상품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저렇게 상품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니까 그 나눠드리는 그 문제 있죠. 나눠주는 문제 1번 문제 잠깐 볼까요? 이렇게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를 보면 지금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죠? 1번 문제를 보시면은 계약상의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이렇게 해놓고 자기부담 비율이 20% 이렇게 했어요. 보이시죠? 자기부담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이거란 얘기네. 표준형, 그죠? 표준형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보는 질병 2번, 질병 통원 이렇게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상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원 의료비 발생 내역이 쭉 나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세 번째 비만 있죠. 비만. 이 면책이에요. 그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속하기 때문에 아, 얘는 면책이구나. 대신에 답안지에다가는 면책이니까 안 풀어도 돼. 이게 아니라 쓰셔야 된다고. 어떻게 쓰냐면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1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편하게 1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동그라미 1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호를 붙이시면 된다고. 그리고 날짜별로 하시면 돼요. 통원. 처음에 2018년 3월 11일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위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땡땡 이렇게 하고 위염 하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더 좀 나는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A 의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날짜만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2번 이렇게 하고 2018년 4월 25일 이렇게 하고 여기에 비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똑같죠. 그죠? 비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면책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다 왜 면책인지 그 근거를 쓸 필요는 없다. 실손은 근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만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 푸시면 돼. 공식 넣어서.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처음에 면책사항 검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상품의 어떤 유형인지를 검토하세요. 상품 유형 검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급병실 차액을 검토하셔야 돼요. 상차 검토. 상급병실 차액 2번에서요. 2번에서 상차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근데 그 상급병실 차액을 검토하라고 하면 자, 여기 1번 문제 말고 2번 의료비 나와 있는 걸 잠깐 한번 볼게요. 문제 3번입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 문제 3번이에요. 보이시죠? 3번.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니, 안 계시죠? 그죠? 자, 3번을 보시면 A 제일 밑에입니다. A 상급 종합병원 2번 기간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1일을 입원했네요. 며칠이요? 31일. 그래놓고 500만 원 비급여 의료비 500만 원에는 상급병실료 차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내지는 영수증을 주고 비급여에 금액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이거 상차란 얘기예요. 2번 의료비 중에서. 알겠죠? 상급병 차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상차를 검토하는데 상차 검토는 약관에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풀어서 이 공식을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다 그냥 때려 넣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때는 상차 검토할 때는
상차 검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식을 쓰세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세요. 미니멈 이렇게 하고 상급병실 차액의 총액, 상차 총액에다가 50%, 즉 상차 총액의 반을 주던지 아니면 총 입원 일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입원 일수는 상급병실 입원 일수가 아니라 전체 입원 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입원 일수에다가 곱하기 10만 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죠? 제가 동그라미 친 상차 총액의 50%, 그 다음에 총 입원 일수에다가 10만 원 한 거, 둘 중에 낮은 거를 상급병실 차액으로 지급하면 된다. 그죠? 이 식을 그냥 때려놓고 여기다가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 보시면 지금 본인 부담 의료비가 500만 원이 발생됐고 비급여 의료비가 500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죠? 근데 얘도 보니까 기본형의 자기 부담 비율이 20%짜리인 표준형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저기에 나와 있는 걸로 계산하면 본인 부담금 500, 비급여 500, 그럼 1000만 원이네. 그죠? 1000만 원에 80%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 망하는 시험이 되는. 이게 점수 하나도 안 줘요.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딱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암으로 입원했네. 면책상 검토했죠. 그죠? 보상하는 손해죠. 그죠? 자, 두 번째 상품 유형이 기본형이구나. 그럼 80% 줘야 되는구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고 500만 원에 상급병실이 포함되어 있네. 근데 상급병실 차액이 300만 원이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 식에다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300만 원이니까 상차 총액 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50% 요거랑 총 입원 일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며칠 입원했어요? 31일 입원한 겁니다. 거기에 함정으로 상급병실 10일 사용했네요. 이건 함정이라고. 그죠? 그러면 31일 입원한 거에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얼마야? 150이고 여기는 310만 원이죠. 그죠? 어디가 낮아요? 여기가 낮죠? 상차로 150만 원을 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암기하라고 그냥. 약관에 있는 말 쓰지 말고. 알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19년도에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계속 이걸 여쭤봐요. 여기 상급병실 10일 사용했는데 10만 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기 1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가 낮아버리기 때문에 이걸 준다고. 그러면 땡이에요, 땡. 완전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꼭 이 식을 때려 넣어서 그냥 쓰세요. 만약에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150에 300에 50%, 그 다음에 31일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낮다.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상차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2번.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것도 꼭 검토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검토해야 되는 게 네 가지만 검토하시면 돼요. 네 가지. 자, 요건 일단 지우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연간 자기 부담 비율 요거 있죠. 20%. 요거 있죠. 그죠? 자기가 부담한 20%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금액이 이렇게 클 때 막 500, 600, 700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넘어간 금액은 다시 보상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꼭 검토하세요. 금액이 적던 크던 무조건 네 가지는 무조건 검토한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하셔라. 상차 없으면 상차 빼고, 그죠? 연간 200만 원 안 넘죠. 그럼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계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걸 검토 안 하는 문제는. 알겠죠? 요 네 가지를 꼭 이렇게 2번에서 검토하세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얘 한번 검토해 볼까요? 얘 검토하면 어떻게 돼? 지금 여기 3번의 1번 문제. 3번의 1번 문제. 검토할 때 어떻게 검토해야 돼요? 이거 연간 200만 원. 어떻게 검토합니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해. 되게 쉽네.
근데 이 문제를 풀면 못 풀어. 그게 문제죠. 그죠? 자, 검토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지금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원했고,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또 두 달을 입원했어요. 이 사람은 연속으로. 근데 병원이 달라. 병원이 다르죠? 병원이 다르지만 진단명이 똑같아요. 위암이죠. 둘 다. 그죠?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거 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연간 한도.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연간 한도인데 계약일이 2017년 4월 1일이에요. 그죠? 1년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지금. 그죠? 2018년 4월 1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여기 발생 비용이 얘는 500만 원. 그다음에 비급여 여기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급병실 차액 검토했죠. 그죠? 이 상차는 연간 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미 끄집어내서 50%를 줬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돼요. 상급병실 차익 300만 원 발생됐는데 보험회사에서 150밖에 못 받죠. 그죠? 그럼 나머지 150, 이거 내가 부담한 거니까 2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넣으면 그다음부터 다 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판이라고. 알겠죠? 그죠? 상차는 빼고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가시죠? 자, 여기 500만 원 발생됐고 여기는 5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제가 이 순서대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얘하고 얘는 300만 원이 빠지니까 여기는 얼마 남아? 200만 원 남죠. 그죠? 그러면 여기 A 상급 종합병원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급분은 얼마냐면 500에다가 200만 원을 더하니까 700이네. 여기에 몇 프로를 줘요? 80%를 줍니다. 면책상 아니죠. 그죠? 80% 줘요. 그러면 7, 8에 56. 560만 원을 주겠네. 그죠? 그러면 자기가 부담하는 건 얼마예요? 여기에서 140만 원인 겁니다. 이 150만 원 여기 이 300만 원 빠져나간 걸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얼마 부담했다고요? 100 얼마요? 140만 원을 본인이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60만 원만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회사에 다 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부터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동일 질환이죠. 동일 질환 B병원에 여기 50만 원이 발생됐고 여기는 100만 원이 발생됐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B병원은 뭐 비급여는 뭐고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대로 그냥 80%다 주면 되겠네. 그죠? 80%다 주죠. 그죠? 80%다 주면 어떻게 돼요? 150에 80%니까 얼마죠? 120만 원이네. 120만 원. 그러면 자기가 부담한 게 얼마예요? 여기 30만 원이네요. 그럼 이렇게 합하면 200 넘어요, 안 넘어요? 넘지 않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이후에 추가로 줄 게 없다. 네 가지를 이렇게 검토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A 병원, B 병원, C 병원에 또 갔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급여 100만 원, 비급여 또 100만 원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쳐요. 어떤 언급이 없어요. 상차 이런 언급도 없고. 그럼 200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80% 하면 어떻게 돼? 8, 26, 160이죠. 그죠? 160만 원이면 동일 질환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동일 질환이니까 120, 170에다가 40만 원이네. 그죠?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200만 원이 넘네요. 얼마 넘어요? 10만 원 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10만 원을 다시 보험회사에서 줘야 돼요. 이렇게.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뭔지 아시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160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줘요? 170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로 D병원에 가가지고 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줘요? 20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한도 차는지도 보셔야 되고 금액이 보통 2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 500, 600이 커요. 클 때는 반드시 여기를 검토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가시죠?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순서를 2번에서는 무조건 상해든 질병이든 무조건 이거 네 가지를 무조건 검토해라. 이해가시죠? 무조건 검토하셔야 돼요.
자, 문제 좀 이따 풀어볼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자, 여기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제가 다 검토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통원 있죠, 통원. 통원도 마찬가지예요. 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원 말씀드릴게요, 통원. 자, 통원은 어떻게 검토해야 되냐면, 통원은 똑같이 첫 번째 면책사항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죠. 질환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면책사항 반드시 검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원은 당연히 상품 유형은 당연히 보면 알죠, 그죠? 상품 유형 보면 알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 유형 무엇인지 검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급병실 차익이 없겠죠, 그죠? 2번이 아니니까 검토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간 200만 원 한도 검토할 필요 당연히 없죠, 그죠? 얘는 2번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에 산식에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한도가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해당 한도죠. 한 번 통원할 때마다 25만 원, 30만 원, 30만 원 말이 안 되고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당 한도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산식 공식이라고 할게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그냥 때려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검토한 다음에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공식을 알아야 노후실손, 유병자, 해외, 특약까지 쭉 다 연결되는 겁니다. 통원하고 비슷하죠, 그죠? 어떻게 돼요? 보상, 대상, 의료비. 보상, 대상, 의료비, 발생 의료비, 그죠?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빼기 이렇게 하고 여기는 민이 아니라 맥시멈.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은 의료기관이죠, 그죠? 치료받은 의료기관의 기본 공제금 하고 보상 대상 의료비에 곱하기 몇 프로예요? 20%죠, 그죠? 표준형이 20%, 그죠?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나? 자, 앞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젠장하네. 1번 문제 젠장할 문제네. 자, 2018년 3월 11일 날 요거 하나만 볼게요. 밑에는 보지 말고 위에 것만 볼게요. 같은 날 간 거 빼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검토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답안지에다 적을 때 똑같이 날짜 2018년 3월 11일 이렇게 하고 위험이에요. 자, 진료기관은 A 의원입니다. 2018년 3월 11일 날 위험으로 A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발생된 의료비가 공단부담금 빼고 본인부담금 4만 원. 그죠? 그다음에 비급여 10,000원 이렇게 발생됐어요. 비급여 10,000원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가 뭐예요? 공단에서 주는 거 안 주죠. 보험회사에서 안 줘요. 그러니까 보상 대상 의료비는 4만 원 하고 그다음에 비급여가 10,000원 이렇게 발생돼요. 이게 보상 대상 의료비입니다. 5만 원이 보상 대상 의료비예요. 자기가 부담한 금액. 그죠? 여기에서 빼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의원은 기본 공제 금액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죠. 그죠? 공부 다 하셨잖아요.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죠? 자, 10,000원 하고 그다음에 보상 대상 의료비의 표준형이니까 뭐예요? 2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만 원에 곱하기 20%. 자, 제가 동그라미 친 얘하고 얘 중에 맥스니까 높은 거 하나를 공제시킵니다. 그죠? 높은 거 하나 공제시켜요. 당연히 5만 원에 20%는 10,000원. 그죠? 요것도 10,000원. 둘 다 높은 게 10,000원이네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 줘요? 4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답안지 쓸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위험은 보상하는 손해이므로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된다. 이때는 뭐 공제금액 어떻게 쓸 필요 없다고. 그럼 쓰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똑같이 날짜 쓰고 이렇게. 아시겠죠? 실손의료보험은 디테일하게 이런 쓸데없는 사항들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식에다가 때려 넣어서 그냥 계속 날짜만 나눠가지고 계속 쓰시면 된다고. 알겠죠?
근데 다음 주부터 할 후유장애, 그 다음에 할 뭐 그 저기 사망보험금 그 계산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좀 살을 좀 쓰셔야 돼. 붙여서. 아시겠죠? 그리고 그 여기 지금 보면은 문제가 요즘에 이렇게 계산 과정을 명시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딴 것들 이게 다 계산 과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대신에 저런 면책 사항이라든가 상차를 검토해야 되는데 상차를 잘못 검토하든가 아니면 틀리잖아요. 그럼 점수가 굉장히 야박합니다. 여기가.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 이제 통원하고 이렇게 봤죠. 그죠? 2번 통원. 이렇게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약형은 어떻게 검토하느냐? 특약형은 얘처럼 똑같이 검토하시면 돼요. 통원하고 똑같이. 특약형. 근데 특약형은 어떻게 돼요? 보상 대상 의료비, 그다음에 맥시멈 기본 공제가 여기는 그냥 무조건 2만 원이죠. 그죠? 무조건 2만 원입니다. 2만 원 하고 보상 대상 의료비의 몇 프로예요? 30%입니다. 30%. 30% 중 높은 거 한 번만 공제해라. 그러니까 특약형이 나오면 비급여 특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저기다 갖다가 때려 넣으시면 돼. 이 공식을. 요렇게 검토해서. 알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표준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또 있어요. 함정에 많이 파는 거, 빠지는 것들 그런 걸 또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해외 실손은 어때요? 얘하고 똑같죠? 얘하고 똑같아요. 다만 해외에서 발생된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줍니다. 다. 공단이고 뭐고 내가 낸 돈 다 줘요. 그냥. 아시겠죠?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유병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검토하시면 돼요. 이거랑 똑같이. 아시겠죠? 근데 여기도 몇 프로예요? 30%입니다. 유병자도 기본적으로 환자, 즉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30%다. 노후 실손은요? 참 쓸데없죠, 그죠? 우선 공제 금액이 있고 그다음 비급여에서 먼저 공제하고 제가 프린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기본적 뼈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많이 좀 틀리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적어놨으니까 자, 볼게요. 표준형 2번에 보면은 표준형 선택형 2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통원 표준형 그다음 통원 선택형 2. 그 다음에 옆에 해외, 그 다음에 특약형, 그 다음 노후실손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2번 표준형에 급여 본인부담금에다가 비급여를 합한 거에 80%를 기본적으로 보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간 200만 원 초과 시에 초과금을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상급병 실차액은 산식을 적어놨으니까 이대로 그냥 여기다 때려 넣으세요.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선택형 2를 보세요. 선택형 2는 급여 본인부담금의 90%, 그 다음에 비급여는 80%. 요거를 더해서 준다. 그러니까 선택형 2가 시험에 나오려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급여, 비급여가 나눠져서 나와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연간 200만 원 초과시 보상하고 상차는 똑같고요. 통원은 공제금액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10,000원, 15,000원, 20,000원. 또는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 중 높은 거 한 벌을 공제하고 바로 지급 처리를 하면 됩니다. 면책 사항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처방은 이렇습니다. 8,000원이나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 그 다음에 외래 통원 똑같죠, 그죠? 밑에 선택형 2는 급여 비급여를 나눠서 플러스 10% 더하기 20% 플러스 한 것 중에 높은 거 한 번. 그러니까 계산식이 좀 복잡해져요. 선택형 2가 나오면. 복잡하진 않은데 사실은. 자, 해외는 옆에 보시면 입통원 구분 없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합니다. 해외 실손은 크게 해외 의료비, 그 다음에 국내 의료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국내 의료비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고 해외에서 발생된 의료비는 100% 다 준다. 환자가 낸 돈 100% 다 줍니다. 그죠? 한도 내에서 주죠. 하지만 그리고 국내는 가입 사항에 따라서 기본형과 같다. 즉 얘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자, 그리고 특약형 도수 체해 충격파 증식 치료 연간 350만 원에 50회 한도가 적용되고 공제 금액이 1회당 2만 원이나 보상 대상 의료비 30%중 높은 거 한 번은 공제합니다. 이거는 비급여 주사제나 비급여 MRI 다 똑같아요. 근데 한도만 조금 다르고 뒤에 그 좀 특이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노후실손은 산식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2번은 30만 원을 그 공제하고요. 그리고 통원은 3만 원을 공제합니다. 근데 비급여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선공제를 비급여에서 먼저 한다. 그 기본 강의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요게 굉장히 좀 독특해요. 보상 기간을 보세요. 보상 기간. 기본형은 최초 2번일로부터 보상 한도 종료일이 275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소진 시까지 계속 그냥 다 보상해요. 전체 다 보상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다 보상해요. 동일 질환으로 계속 치료받으면 한도 소진될 때까지. 근데 한도가 종료되면 그때 비로소 90일의 면책 기간이 적용됩니다. 275일을 넘으면. 근데 275일 이내일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내는 뭐예요? 한도가 만약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75일 내에 5천만 원을 다 썼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최초 2번인가요? 언제까지야? 언제까지예요? 한도 종료일로부터 365일이 될 때까지. 즉 최초 2번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언제요? 최초 2번일이 되게 중요해요. 한도 적용할 때는 기준이 최초 2번일 기준입니다. 근데 아까 이 연간 200만 원 한도는 이건 뭐냐면 계약일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계약일 기준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계약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옆에를 보세요. 특약형을 보세요. 특약형. 보상 기간을 봅시다. 특약형은 독특하게 최초 2번일이 아니라 계약일이에요. 그죠? 계약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350만 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는 어때요? 365일까지 면책됩니다. 근데 1년 이내에 350만 원 미만이나 50회 모두 보상한 경우는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365일 될 때까지 면책이에요. 요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살짝 꽈서 내면은 함정에 빠집니다. 막 주지 말아야 될 걸 줘버리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노후실손은 뭐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밑에 보험기간 만료 보세요. 보험기간 만료 보시면 2번. 그 다음에 통원 이렇게 있죠. 그죠?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통원도 180일까지 보상하는데 90회 90건의 처방 한도로 보상합니다. 해외 굉장히 독특하죠. 해외 거기다 체크하세요. 1년 이상 1년 미만 있어요. 보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형하고 똑같이 180일까지 보상해줘요. 하지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같은 경우는 근데 해외 실손은 대부분은 1년 미만짜리입니다. 해외 여행 가가지고 주로 많이 가입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험기간 종료일 동그라미 치세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동그라미 치시고 30일 내에 치료 개시 시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30일 내에 치료를 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3월 1일 날부터 지금 3월이죠. 그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외에 9박 10일짜리 그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해서 요즘 유럽 여행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유럽 여행 가기로 해서 해외 실손을 가입했어요. 혹시 아프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10일짜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서 진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의료진들이 너무 안 좋아서 국내 귀국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발생된 의료비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 한도가 1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을 다 주죠. 그죠? 다 줍니다. 이렇게. 그러나서 이렇게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보험기간 종료일 3월 10일부터 1, 2, 3, 30일 내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받지 않잖아요. 받지 않고 30일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면책이에요. 보상 안 해요. 아시겠죠? 30일 내에 치료 개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치료 개시가 이루어지면 요 치료 개시 시부터 언제까지? 180일까지 보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 아팠어. 그죠? 근데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에 귀국을 했는데 보험기간이 아직 일정을 당겨가지고 들어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됐어요. 이렇게 발생됐어. 이렇게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당연히 보장하죠. 그죠? 그죠? 아시겠죠? 이런 거 갖다가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실손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작년 2019년 문제는 좀 잘못 냈어. 문제를 잘 내셨죠. 잘 냈는데 하여튼 해외 실손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국내 실손이 있는데 해외 여행 가면서 발생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귀국했어. 국내로. 그러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중복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이렇게 검토해야 돼요. 원래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거를 문제로 내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안 좋다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보험에 그 실손에 가입할 때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하거든요. 체크해요. 다. 어디 다른 회사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러면 중복 가입 자체를 안 시켜줘요. 못하게 한다고. 근데 억지로 문제를 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참 어이없게. 문제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요렇게 나오면 국내 의료기관하고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중복보상, 비례보상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알고는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특약형 있죠. 그죠? 특약형 보험기간 만료.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 대신에 잔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가 있죠? 250만 원, 300만 원, 350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회 통원을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아까 1번 문제가 그렇죠. 그죠? 근데 기본형에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거나 2회 이상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뭐라고요? 각각을 1회 외래 및 처방으로 봅니다. 각각을 1회 외래 및 처방으로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3월 11일 날 위염으로 A병원 갔다 B병원을 갔어요. 이렇게 2번을 갔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1번, 2번이야. 하지만 공제금액 있죠? 여기 공제금액 있잖아요. 공제금액은 한 번만 적용합니다. 가장 높은 거 한 번만 적용해요. 그죠? 그게 달라요. 근데 그 옆에를 보세요. 특약형. 특약형은 각 진료 행위를 1회로 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진료 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특약형은 얘는 높은 거 한 번만 이렇게 공제한다고 했어요. 기본형은. 근데 특약형은 높은 거 한 번이 아니라 각각 다 공제합니다. 어떻게? 여기랑 여기만. 아시겠죠? 여기랑 여기만 그래요. 비급여 주사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적어놨죠. 비급여 주사료 특약은 1회만 공제합니다. 1회만. 그죠? 2019년도에 이게 나왔어요. 1회만 공제해요. 그리고 특약형은 2번 통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번 통원을 구분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상해 질병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특약형은 2번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특약형은 상해와
질병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면책사항을 여기다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면책사항을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약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그 특약형에서 면책사항 중에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에서 일단 면책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도수 치료, 체해 충격파, 증식 치료 요 앞에 다 비급여가 붙어 있는 겁니다. 비급여 도수 치료, 비급여 체해 충격파, 비급여 증식 치료 요거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면책되고 특약형에서 따로 보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약형에서 따로 보상해요. 이해 가시죠? 특약형에서 따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마찬가지야. 근데 주사료 중에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로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요 면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형에서 보상합니다. 기본형에서 보상해요. 특이하죠, 그죠? 뭔지 아세요?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요렇게도 나옵니다. 요렇게도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턴을 계속 익히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옆에 노후실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후실손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두 개의 특약형이 있어요. 노후실손은 플러스 두 개의 특약. 근데 기본형에서 보상하는 특약을 노후실손은 따로 빼놨습니다. 여기다가. 그게 뭐냐면 요양병원 특약, 그 다음에 상급병실 차액 특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에서 요양병원이든 상급병실 차액 다 보상하죠. 여기에서. 그죠? 근데 노후실손은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기본형에서 면책이에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따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프린트 하나 더 나눠드린 거 보면 일반 실손, 노후 실손, 유병자 실손을 제가 비교해 놓은 겁니다. 비교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는 제가 다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다 드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유병자 실손 있죠. 유병자 실손에 최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우측에 최소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있죠. 2번에서 보이시죠? 그리고 통원에 보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 있어요. 2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유병자 실손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만약에 유병자 실손이 문제가 나왔다.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얘하고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2번은 제가 아까 곱하기 80%, 곱하기 90% 그냥 그렇게 풀었죠. 그죠? 요거 다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통원은 공식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공제 금액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병자 실손은 여기가 공식이 있어요.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빼기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여기에 2번에는 뭐가 들어와요? 1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10만 원. 이해 가시죠? 1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보상 대상 의료비의 몇 프로예요? 30%죠. 그죠?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2번을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디? 유병자 실손.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통원도 똑같아요. 보상 대상 의료비 빼기 이렇게 하시고 맥스 이렇게 하고 최소 자기 부담금이 얼마야? 2만 원이죠. 2만 원. 그 다음에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니까 결국 얘는 특약형하고 똑같아요. 산식이.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유병자 실손은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아까 제가 노후 실손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병자 실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실손 유형도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 특이한 게 유병자 실손에서는 처방 조제비를 보상하지 않아요. 면책이에요. 처방 조제는 면책입니다. 처방 뭔지 아시죠? 약국에 가가지고 약 타먹는 거. 그죠? 기본 공제 얼마예요? 8,000원이죠? 그걸 보상하지 않는다. 면책이라고요.
이해가시죠? 자, 일단은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는 다 기본 강의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실손은 요 정도를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서 다지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좀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아시겠죠? 네.